정말 제가 답답해 할 만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셨잖아요. 이런 거를 진보에서 이따위를 주장하니까 최경환이가 이따위로 써먹는다는 거지. 이거 다시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과세액 줄이겠다고 투자를 할 자본이, 그런 자본이 어디 있습니까? 사내보금에 과세하겠다. 아, 겁난다.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할 기업은 없다는 거야. 왜? 안 주니까. 안 주니까. 결국은 버릇을 고치는 식으로 투자를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애걸 복걸과 으름장, 당근과 채찍 이런 게 기업이 투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요 며칠 제가 계속 강연하고 뭐 방송하는 내용이 이 무대뽀 사회주의에 대한 공격 때문에 민중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분들이 저를 뭐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인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이 무대뽀 사회주의를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를 드릴로 깨부시는 방송을 많이 하니까 이런 사고를 가졌던 분들은 반민중적 목소리를 내는 개 쓰레기 반동 새끼 최인호 이런 관념이 머릿속에서 생기는 거야. 마르크스 엥겔스 공부만 10년 넘게 한 사람한테 그게 얼마나 잘못되었나.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식으로 생각하는 게, 주체 사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잘못되었나만 10년 넘게 공부한 사람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대뽀 사회주의의 엉성한 관념을 마구 뽀개니까 이게 싫은 거지. 그래서 나보고 반동, 반동 체인호 그걸 퍼뜨리는 거지.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또 다른 나라에서도 언제나 반동 이러면서 찍어 누르는 거는 저는 무대뽀 사회주의를 예리하게 찌르는 사람들이 반동으로 찍히는 경우가 많았죠. 건강한 자본주의는 어떻게? 좋은 질문입니다. 건강한 자본주의가 왜 건강한 자본주의를 얘기하나? 이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또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안 하면 망하니까. 그래서 망할 것 같은 위기 시기에 언제나 건강한 자본주의에 해당하는 개념이 세계 곳곳에서 생깁니다. 왜 망할 것 같은 위기를 느꼈냐? 자유주의라는 게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케인스주의라고 합시다. 케인스주의의 시대가 있었고, 뉴딜 정책, 루즈벨트. 그 다음에 다시 신자유주의가 생겼고, 다시 지금 건강한 자본주의에 해당하는 여러 개념들. 개념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기본소득 얘기 나오는 것도 있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얘기로 나오는 것도 있고, 상생경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 개념은 이게 하나로 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얘기하고자 하는 건 똑같은 거야. 기업의 방종을 제어하면서,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어함으로써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기업의 경영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 이겁니다. 자본주의는 계속 진화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상대적인 개념이지, 건강한 자본주의라는 건 덜 나쁜 자본주의, 무지하게 나쁜 자본주의에서 덜 나쁜 자본주의. 왜냐하면 자본주의 자체를 대체하는 대안은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는 먼 옛날에 향수가 됐으니까. 자본주의가 아닌 체제를 얘기하는 것은 그 무대뽀 사회주의를 넘어서서 바보짓이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른 대안이. 자본주의 안에서 덜 나쁜 자본주의.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말이, 자본주의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렇지. 우리가 북유럽 복지국가,
되어야 한다. 이거를 아주 레디컬한 자본주의라는 말 졸라게 싫어하는 완전 빨간 사람들의 관념으로 비판해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한국 사람 대부분이 이거에 동의하잖아. 그럼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진짜 빨간물 든 사람의 관념으로 얘기하면 자본주의의 착취성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체제에 타협하는 수정주의적 비겁한 사고다, 이렇게 비판한다고. 이 사람들은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복지국가 다 좋아하잖아요. 복지국가 되길 원하잖아. 근데 복지국가라는 말 뜻은 이러다가 자본주의 망한다, 자본주의가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복지국가거든. 그러니까 덜 나쁜 자본주의가 우리가 원하는 자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진짜 우리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덜 나쁜 자본주의인 거예요. 자기 증식만을 하는 자본, 그거는 자본론에 나오는 말이에요. 무한한 자기 증식 욕구에 사로잡힌 자본가가 아니야. 자본. 무인격적이라는 거지. 무인격적인 거라는 거지. 자본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본가가 욕심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 문장은. 자본이란 자본을 의인화시켜서 마르크스가 이렇게 자본론에서 표현한 거란 말이야. 이 말은 1000억의 자산이 있는 자본이 계속 1000억으로 머무르면 바보가 되는 체제란 얘기지. 실제로 우리가 그런 체제를 살고 있거든. 세상에 그런 덜 나쁜 자본주의가 있나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이게 다 덜 나쁜 자본주의죠. 우리가 글로 가려고 얘기하는 거지. 자본주의는 무조건 나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새소리예요. 저 자본주의자예요. 케인스도 자본주의자고, 케인스하고 하이에크가 왜 싸웠는데? 공산주의 혁명이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 가지고 싸운 거라고. 대안이 없다고요. 대안이. 자본주의가 아닌 대안.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은 당연히 있고,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면, 이 자본에 무한한 자유를 주면 이게 자유주의고 신자유주의지. 근데 이대로 가면, 신자유주의 주도로 가면, 이대로 신자유주의 주도로 자본의 자유가 허락되면, 지배적이면 자본주의 망한다, 라는 반성 때문에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덜 나쁜 자본주의로 가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제한하죠. 자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게 법인세 올리자는 여러분의 얘기도 그런 연장선에 있는 거고, 그 자본주의라고 부르건 사회주의라고 부르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사회가 자본의 운동을 제어하면 그럼 되는 거지. 그걸 그래서 어떤 시각에 따라서는 캐나다나 프랑스 같은 나라를 사회주의라고 부른다고. 그런 의미에서는 사회주의는 우리의 대안이야. 근데 그 사회주의란 개인에 의한 거대 생산 자본의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라고. 그런 의미의 사회주의라면 우리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핵심은 자본 자체와 기업 자체에 대한 도덕적 혐오가 이게 올바른 더 나은 자본주의로 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자본의 불법과 부정과 부패에 대한 우리의 혐오하고
자본의 경영 활동과 기업의 생산 활동 자체에 대한 혐오를 구분해야 된다 이 얘기죠. 하도 이재용 이 패밀리가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정경유착을 많이 하니까 독점 기업이 중소기업을 괴롭히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지. 그걸 넘어서서 자본 자체, 기업 자체가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안 보려고 하면 자본가들, 기업가들 다 나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내보금 다 토해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게 무대뽀 사회주의라는 얘기예요. 21세기형 현실적인 사회주의를 얘기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말의 경계선이 그렇게 흐려졌기 때문에 이걸 사회주의라고 말해도 되고 덜 나쁜 자본주의라고 말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한 한에서 우리는 사회주의자일 수도 있고 자본주의자일 수도 있는 거야. 엄청나게 절충적인 거지. 현실은 그런 절충을 요구하고 이미 서구는 그런 절충으로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서 복지국가를 운영했고 그런 도덕적 존경받는 기업가는 필요 없고요. 저는 함석우님 어서 오세요. 중소기업 하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친척 친구 중에 경영자들 다 저는 쉽게 말해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꼭 유일한 박사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지가 뒤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돈을 벌겠다는, 성공하겠다는, 대차게 성공하겠다는 야망에 불타서 기어이 집을 은행에 담보 잡혀서 사업을 확장하는 사장님들, 이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요. 이들이 많아지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라고요. 이 사장님들, 이 자본가들, 이 기업가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요. 기부를 많이 하고 유일한 박사처럼 하고 이게 존경받는 자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번 돈으로 땅 사서 지대 받아먹고 생산활동 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국민 경제를 좀먹는 자본의 적이야. 이 사람들이 문제이지. 기업을 이게 훨씬 더 편한데 이렇게 안전빵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이 리스크를 지고 남들이 보기엔 어느 정도 부자인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욕심꾸러기, 그 야망, 돈에 사로잡힌, 부에 사로잡힌 이걸 욕하면 안 된다고. 기어이 큰 돈을 벌겠다는, 대차게 성공하겠다는 야망에 불타서 와다당 하면 죽는 줄도 모르고 은행에 담보 잡혀서 사업을 벌리고 사업을 확장하는 사장님들, 벤처기업가들, 제조업 기업들, 안산에 있는 사람들,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사람들, 이 사장님들이 인민의 민중의 적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제발 그런 생각을 버려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를 갈지 말자고 제가 저도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가게 여는 건 아닙니까? 이게 가게 여는 건 뭐 나쁩니까? 솔직히. 이게 꼭 제조업 공장 차리고 이런 것만 포함됩니까? 가게 하나 차리는 것도 이거하고 똑같죠. 이건 안 죽으려고. 이 사람들을 인민의 적으로 보는 그런 사고, 무대뽀 사회주의적 언어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넘친다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심해진 이후에. 그렇죠. 재벌 3세, 5세들의 편법, 불법, 정경유착, 로비, 독점, 각종 공정거래 위반 이런 거를 족쳐야 경제가 건강해지고 제대로 된 자본가들, 법 지키는 자본가들, 기업가들이 길을 펴고 열심히 투자 활동을 해서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그래서 중산층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기업가 자체가 사내유보금 꽁꽁 잡고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 엿먹이려고 투자를 안 하는 개새끼들,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대뽀 사회주의를 그만 얘기하자 이 얘기예요.
세상에 자본가 어느 자본가가 돈 기준으로 판단하고 움직이지 정치적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엿먹이려고 투자를 일부러 안 해서 사내유보금을 꼭 붙잡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 엿먹입니까? 그런 이상한 음모론도 아니고 그거는 너무 유치하다 이거지. 근데 이게 그런 소리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죠. 내가 너무 짜증스럽게 얘기하나? 하여간 이 얘기를 저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거예요. 결국 우리는 기업 투자를 마음 저 밑바닥에서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존재 자체가 기업 투자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존재 자체가 일자리들을 갈망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명제, 똑같은 문장에 완벽하게 똑같은 문장에 이렇게 진한 글씨로 바꿔볼까요? 이 말은 기업 투자 이꼴 일자리들이라는 말이잖아. 이걸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완벽한 동의어라고요. 일자리 갈망이나 기업 투자 갈망이나 똑같은 말이야. 논리적으로. 똑같은 말이라고. 이거의 의미만 알면 반기업적 정서를 안 갖게 돼요. 이것만 알면 돼. 일자리란 투자가 뭐야? 고용해서 돈 주는 거야. 사람들 고용해서 돈 주고 땅 사고 공장 사고 설비 사고 설비 빌리고 월급 주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을 벌리는 거. 그러니까 기업 투자가 곧 일자리 창출이라고요. 이것만 안 까먹으면 돼요. 근데 이 기업 투자라는 게 욕한다고 투자하겠어요? 기업 투자라는 게 액을 한다고 투자를 하겠어요? 어느 것도 아니다 이거지. 돈 벌 수 있다는 투자의 결실이 생길 거라는 확실한 신호를 달라. 확실한 시장의 신호를 읽고 그들은 움직인다는 거지. 여러분도 가게 차리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가게 차리면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죽고 사는 게 달려있는데 장사 잘 돼가지고 통장에 돈이 제법 쌓여있는데 옆에 가게 망해가지고 복덕방에 나왔는데 옆 가게에 벽 터가지고 열까 말까를 한 달 내내 고민한다고 머리가 빠지도록 옆 가게 인수하기에는 돈이 좀 모자라고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은행 대출은 부담스럽고 잘못 이 기회를 놔뒀다가는 놓쳤다가는 안 될 것 같고 하면은 잘 될 것도 같고 이 고민을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사고잖아.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옆에 가게 인수해가지고 가게 확장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 정부가 할 일이란 오해 생길 것도 없구나. 정부가 할 일이란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경제 발전을 정부가 하나? 경영 활동을 정부가 하나? 비즈니스를 정부가 하나? 아니잖아요. 회사들이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왕성하게 하도록 하기 싫어도 하게끔 환경을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한참 가게를 확장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지하철역 개통 소식이 들리면 바로 옆에 우리 가게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개통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은행에 가서 돈 빌려서 가게를 확장하죠. 그 지하철역이 뻥 뚫리는 일을 정부가 해야 된다. 정부 돈으로. 이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마지막 전국적 데스티네이션은 목적지는 기업 투자예요. 기업 투자. 기업 투자 이꼬르 GDP 증가입니다.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어요. 똑같은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있는 완벽하게 동의어라고. 기업 투자는 곧 일자리 창출이고 기업 투자는 곧 GDP 상승이고 기업 투자는 곧 경제 성장률로 숫자로 3%, 4%, 5%로 표현되는 거라고요. 소득, 문재인 정부를 욕하고 싶은 게 주요 목적인데 기업 투자 환경 만든다라는 말에서 생기는 반동적 불순성을 시비 걸어서 무대뽀 사회주의적 구호를 외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게 원래 심리적 동인인데 기업 투자 환경 만든다고 하니까 갑자기 완전히 무대뽀 사회주의 빨갱이 발언을 하는 거야. 반기업적인 저것 봐라 벌써 말 뻔세 봐라 기업 투자 환경을 만든댄다 어쩜 저렇게 자본가의 편이냐 역시 문재인 저 새끼들을 놈들은 주변 놈들은 전부 친자본가 민중을 탄압하는 개새끼들이야 라는 식으로 말을 퍼뜨리는 무도한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지할 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고 거부하는 거 이것도 과잉된 피해의식인 거죠. 극파리 엑기스 동영상에서 제가 말했듯이 그러니까 최인호한테 이런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이런 자유주의 보수 정권 필요 없고 완전히 민중의 편에 선 완전히 민중적인 정부, 완전히 민중적인 정권을 세우자고 하는 민중 해방의 열망에 불타는 인간들한테는 최인호가 죽여버리고 싶은 새끼지. 국어의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기업 투자가 일자리 드리고 기업 투자가 GDP 증가고 기업 투자가 경제 성장률이에요. 이거 낮으면 또 나라 경제 망쳤다고 문재인 정부 졸라 욕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1%대 찍어봐. 2.1% 찍어봐. 경제 성장률 봐라 저거. 나라 경제 하나도 못 살리는 개떡 같은 무능력한 새끼다. 무능력한 정부다 라고 하면서 또 욕할 거잖아. 어쩌라고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앞으로든 뒤로든. 그냥 무대뽀 사회주의자들하고 저는 싸우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 사회주의 같지도 않은 사회주의 욕먹이는 무대뽀 사회주의 자들하고 방송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 무대뽀 사회주의자들이 괜히 이재명 이름 걸고 문재인 타도 외치고 이게 사실은 극우적인 사람들이야. 사실은 심성이. 사실은 왔다 갔다 해요. 그냥 히틀러의 그 국가사회주의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극우와 극좌가 그렇게 통한다고. 사회주의라는 말을 붙여주는 것도 사실은 아깝지. 무대뽀 인민주의라고 하는 게 좋겠지. 무대뽀 인민사회주의. 응? 이런 주장이 누가 이렇게 무대뽀 인민적 사회주의를 하자 이렇게 플래카드에 쓰고 주장하겠어요? 어떻게 주장하겠어요? 사내유보금 줄여라 이 개새끼들아. 사내유보금 투자해라 이 개새끼들아. 응? 그렇겠지. 그렇게 따지면 뭐 케인스도 똑같은 거야.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이런 무대뽀 주장이 결국 누구를 도와줬어? 최경환을 도와주고 외국 자본을 도와주는 줬다고. 사내유보금에 대한 공격을 섣불리 해가지고 결국 누가 이익을 봤다고요? 결국 누가 이익을 봤다고? 외국계 투자 자본이 홀라당 처먹어 갔어요. 민중들이 피땀 흘려 싸워서. 이거 어디로 도대체 누구를 위해 싸운 거야? 최경환 부총리가 딱 해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계속 주제는
상황을 실제로 보지 않고 과도한 피해의식으로 세상을 다 해석한다는 거죠. 대한민국 경제 전체도 자본주의 경제 전체도 자신의 과도한 피해의식으로 다 멋대로 해석해버린다는 거죠. 구부러진 쇠 이론인데 재벌 대기업의 공정거래 위반과 정경유착과 불법, 무법, 탈세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되고 그거를 뿌리채 근절해야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죠.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죠. 그건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죠.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본의 편에 선 문재인 정부 타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진전시키는 것은 정말 황당무계하다. 이런 겁니다. 이것만 수십 번, 수백 번 되뇌면 돼요. 이것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가 일자리 창출이고 GDP 증가고 경제 성장인데 기업 투자가 이루어지게 해야지. 그거를 협박한다고 투자를 합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Occupy the Wall Street처럼 그런다고 투자를 합니까? 만나가지고 이재용 만나가지고 악수해가지고 제발 투자해 주세요라고 액을 한다고 투자합니까? 안 되죠. 투자하기 싫어도 투자하고 싶은 유혹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게 투자하기 싫어도 넘어가게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 이 투자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이전 정부가 했던 것처럼 규제 철폐가 아니고 그 소득 주도 이 방법밖에 없다. 그 이거를 확장 재정 정책으로 하겠다. 즉 긴축 반대죠.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의 이론이거든. 이 얘기를 제가 또 하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워낙 편견과 고정관념이 깊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해석하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그 뿌리에 있는 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방송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저하고 엄청나게 동조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명백한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이 지식인의 임무다라고 조지 오웰이 말했어요. 한번 틱 말하고 넘어가면 절대 머릿속에 sufficient 그러니까 뇌리에 박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윤이 안 남는데 어떻게 투자해? 여러분도 회사 사장님 되면 절대 투자 안 할 거면서 그 참 내로남불이지. 자기도 투자 안 할 거면서 여러분한테 갑자기 어느 회사 사장님 시켜봐요. 그럼 기업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투자하려면 겁나지. 그렇잖아요. 투자하려면 겁나지. 본인들은 안 할 거면서 남들 보고 비도덕적이라고 투자 안 한다고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얘기라는 거지. 자기 같으면 투자하겠냐고. 자기가 가게만 열어도 그렇게 안 움직일 거면서. 그래서 건강한 기업, 생산활동에 돈을 넣는 기업가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땅에다가만 박아놓고 생산활동을 안 하는 기업가들이 아니지. 그 사람들이 경제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의 적이야, 그거는. 그 엄청난 지대로 자본의 경영활동을 방해하거든. 이익 추구를 방해하거든. 지대가. 그렇잖아요. 그건 아담 스미스 때부터 계속된 얘기야. 지대는 모든 계급의 적이에요. 지주는 모든 계급의 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의 친구는 공산당 정권일 수도 있어. 중국 보세요. 땅 국가가 다 소유해버려. 그게 꼭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주 계급은 모든 계급의 적이에요. 근데 그 돈을 리스크가 있는 걸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 리스크를 지고 돈 많이 벌어야겠다는 욕심에 가득 차서 생산활동에 뭔가 돈을 박는 사람들, 은행에 돈 빌려서 뭔가 하는 사람들 덕분에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그거 안 하면, 그 자본가들이 자본가처럼 안 움직이면 그냥 다 굶어 죽는 거라고요. 이 간단한 경제학적 상식을 사람들이 반자본적, 반기업적 정서로 이걸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새끼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그냥 똥물에 빠져 죽어야 돼. 뉴라이트보다 그건 뉴라이트, 더 뉴이스트 라이트야. 라이트도 아니지. 라이트지, 라이트. 너무나 가벼운. 그냥 꿀꿀이 죽통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걸 부정하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얘기 하면은 자본가 칭찬했다고 뉴라이트지 뭐, 씨발. 아유, 내가 정말 말을 말아야지, 진짜. 인간에 대한 증오가 자신의 모든 주장과 판단을 지멋대로 만드는 그 과도한 피해의식, 자본에 대한 피해의식, 기업에 대한 피해의식, 그런 걸 가질 환경은 지금까지 많이 만들어져 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이 모두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결국 해야 되는 거는 이거거든요, 이거 했기 때문에 박정희 18년 독재가 18년 동안이나 유지될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이거를 이끌어내기 위한 박정희 독재 때는, 박정희 사회주의 때는 이거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 민주주의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경제를 많이 성장시켰는데도 그 정권이 거꾸로 뜨려진 거잖아요. 전두환 때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박정희 때보다 더 높아요. 전두환 7년 동안이 박정희 18년보다 높아요. 그런데도 6월 항쟁으로 그 정부를 거꾸로 때렸잖아. 왜? 이걸 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은 민중의 희생을 이끌어내는 너무나 많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독재적인 방식으로 이끌어내는 이거를 더 이상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걸 분명하게 한 거잖아. 민주적인 방식으로 제도적인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거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이거인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이고 인권 탄압이고 노동자 탄압이고 그러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모든 불법에 의해서 이거를 촉진하고, 탈법에 의해서 이걸 촉진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촉진시켰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이거를 이끌어내는 최초의 시도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지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지지하고, 이걸 지지 하지 않고서 공정사회 지금까지 얘기한 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고, 이거를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 지지를 얘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무슨 말이냐고요, 정말. 이재명이 대통령 돼가지고 독재적인 방식으로 자본가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투자 안 하면 빠따 때릴까? 그걸 원하는 건가? 이재명이 얘기한 거, 뉴딜, 케인스를 존경하고 루즈벨트를 존경한다는 거, 그 얘기가 바로 소득주도 성장 얘기란 말이에요. 저소득자의 소득이 올라가야 결국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 진짜 이재명의 사상과 정책의 정수를 문재인 정부가 먼저 구현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를 까고, 그럼 문재인 정부 믿지 말라고 선동하고, 이게 뭐 하는 인간들이냐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자. 사내유보금을 안 쓴다고 질타하는데 사내유보금이라는 건 기업 고간을 안 연다고 질타하는 거잖아. 근데 정부 고간을 막 연다고 왜 질타하고 지랄이야. 이게 같은 인간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국어로 생각해보자고. 기업 고가는 안 연다고 지랄하고 정부 고가는 막 연다고 지랄해. 이 두 고간이 열려야 서민들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게 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한 그룹의 입들에서 나오는 똑같은 얘기라고. 정부 고간을 막 연다고 질타하고 기업 고간은 안 연다고 질타하고 두 개의 고간이 열려야 서민들이, 노동자들이 먹고 살 게 있다. 이게 기본 상식, 기본 경제학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건 지 거야? 정부 고가는? 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부 고가는 내 거다. 내 세금 걷어간 거니까. 응? 그렇죠. 수구의 혹세무민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제 의원님. 이건 지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지돈이니까 은행처럼 생각하는 거지. 정부한테 돈을 맡겨놨으니까 고간 열면 안 돼. 왜 남의 돈을, 나한테서 뜯어간 돈을 왜 함부로 막 열어서 쓰냐 이거야. 돌아버리겠어, 진짜로. 이건 뭐, 돈 쓸 때, 가계부에 월급에 10,000원짜리에다가 3M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요거는 공납금 낼 돈, 요거는 콩나물 살 돈, 요거는 뭐 살 돈 해가지고 반드시 그 포스트잇에 붙은 대로 10,000원짜리 꺼내 가가지고 회사, 시장 가서 물건 사는 거랑 똑같은 멍청한 짓이지. 예, 황규태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이게 같이 나올 수가 없는 주장이죠. 이곡간도 결국은 우리의 그 지갑에서 물건을 구매했기 때문에 기업에 간 돈이고, 이 돈이 기업 곳간에 들어가 있는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서민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서민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한번 갔으니까 나와야지. 기업 곳간에서 돈이 나와야지. 그죠? 그게 투자를 해야지. 정부 곳간에 들어왔으니까 나와야지. 그게 정부 투자고 복지 투자고 SOC 투자지. 너무 간단한 상식이잖아요. 철의 법칙이거든. 이거를 막 연다고 질타하면 그러면 정부 곳간에 자기 돈 고스란히 키핑해두면 행복한가? 내 돈이 어디 안 가고 정부 곳간에 고스란히 있으니까 잘 보관되고 있으니까 행복한가?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아이고야, 어찌 세금 펑펑 쓴다고 정부를,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나. 자기 주머니에서 정부 곳간으로 갔으니까 다시 자기 주머니로 오려면 정부 곳간이 열려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이 무대뽀 사회주의적 주장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인터넷을 많이 목소리 크게 휩쓸고 있으니까. 근데 뭐 사실은 목소리만 크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큰 목소리, 주류적인 목소리도 아니고 다 많은 시민들이, 솔직히 회사에서 일하고 많은 시민들이 현업, 전문업에 전문 경제에 종사하고 세법에 밟고 세금이 뭔지 알고 경제의 핵심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런 뻘소리들에, 그런 무대뽀 사회주의에 참 헛웃음을 웃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겁니다.